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딘 영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별표 100만 개? 선생님이 별표 100만 개를 해놓은 이유는 수능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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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거 없이는 사실 미적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도 좋을 만큼 수능에 단골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4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핵심만 파악하면 되게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꼭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연결이 돼서야 잠깐 그 부분만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순환소수인데요. 여러분 순환소수 중학교 때 배울 때 0.9의 땡이 1과 똑같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문제도 풀어봤지만 0.999999999 이렇게 계속되는 게 어떻게 1과 똑같은지 심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쌤도 그랬었는데요. 이거 중학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래요. x를 0.9999999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럼 10x는 9.9999999가 되겠죠? 거기서 아까 그 x인 0.9999999를 빼면요. 어떻게 되냐면 9x가 9가 되고 따라서 x가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요. 그 무한 번 더하는 등비급수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999999999라는 수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이렇게 무한번 더해 나가는 수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왔겠지만 여기서 10분의 1씩 곱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10분의 1인 급수가 되는 거죠. 등비급수. 그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1-10분의 1분의 10분의 9. 즉 10분의 9분의 10분의 9. 오호라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요. 중학교 때 설명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해결해 볼 거고요. 예제 1번부터 찬찬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공식처럼 이 점의 개수만큼 밑에다 9를 써. 그 다음에 이거 이 숫자 그대로 위에다 써.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외우기도 했었고요. 근데 급수 문제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0.13 땡땡은요.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0.000013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몇 분의 몇씩 곱해지는 거냐면 그쵸. 100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급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비급수는 사실 첫 번째 항이 중요하지 않죠? 이 곱해지는 숫자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수렴하죠. 1-r분의 첫 번째 항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즉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13. 오호, 그래서 99분의 13이구나 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신기하죠? 중학교 때 했던 걸 이렇게 급수로 다시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세요? 중학교에서 순환 마디만큼 9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순환 마디가 아닌 것만큼 0을 쓰지. 그리고 27에서 순환 마디가 아닌 것만큼을 빼야 해. 그렇게 해서 27 빼기 2 해서 90분의 25로 우리 계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물론 약분은 해야겠지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급수 문제로 바꿔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0.27의 땡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2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0.0007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맨 앞에 거 요거 빼고 이 나머지 뒤에 부분이 그 등비급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곱해진 숫자는 10분의 1씩인 거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공이 한 개씩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면 0.2는 등비급수가 아니니까 앞에 따로 냅두고요.
뒤에 것만 급수의 합으로 구해볼게요. 1-10분의 1분의 100분의 7. 그러면 여기는 90분의, 아이고 미안해요. 10분의죠. 네, 10분의 9분의 100분의 7.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보면 여기 10이 남으니까 0.2 더하기 90분의 7. 자, 0.2는요, 사실 10분의 2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2 더하기 90분의 7. 90으로 통분해 볼까요? 그럼 9, 2, 9, 18. 18 더하기 7이네요. 그럼 25. 오, 아까 구한 거 이거랑 똑같은 거 맞죠? 이제 약분만 하시면, 5로 약분하시면 18분의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외웠던 것들이 급수로 생각하면 빠르게 풀린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등비급수에서는요. 이렇게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 예제 2번 같은 걸 보면요. 일단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 별게 아닙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매우 쉬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 OQ, 그러니까 OP의 길이랑 OQ의 길이, 다시 말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모두 다 1인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요, 각각 중점을 연결한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이라는 거죠. 여기 중간이라는 거예요. 요걸 연결해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요. 그리고 그 정사각형을 색칠을 했어요. 그 정사각형을 계속해서 계속 반띵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거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거 그림을 좀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여기 길이가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반띵한 거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1 되는 거 보이세요? 그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원래 등비급수에서는요, 첫 번째 항이 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첫 번째 항,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 O, A1, B1, C1 이라는 정사각형의 넓이가요. 이걸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이 A는요,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이 제곱에 돼서 4분의 1이 될 거란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길이도 2분의 1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걸 또 반띵했어요. 또 반띵? 그럼 여기 길이는 4분의 1이 될 거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A1이라고 놓고 두 번째를 A2라고 두면요. 사각형 O, 아니네요. O가 아니고 사각형, 정사각형 A1, A2, B2, C2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인 정사각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오호라 그러면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쵸.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사각형, 색칠한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사실상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이런 꼴로 가는 등비급수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4분의 1분의 4분의 1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분의 3분의 4분의 1 약분 잘 하시면 답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되고 그 중에서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에 대한 수거와 재생산을 한없이 반복할 때 얼만큼 재생산되겠는가? 이 얘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느 공장에서요. 맨 처음에는 1톤이래요, 무조건. 근데 한 번 시행을 했어요.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1톤 중에 75%가 다시 돌아오고요. 나머지는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대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면 0.6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번 시행했을 때 0.6으로 줄어드는 거죠. 0.6만큼은 다시 재생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4만큼은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0.6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 재생산되는 거 0.75, 그 중에, 아이고, 폐비닐 수거되는 거 0.75, 그 다음 재생산되는 거 0.8. 이거 두 개 곱한 게 0.6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0.6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느낌이 왔죠? 자, 처음에 재생산되는 게 0.6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비도 0.6인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끝났어요. 1-R분의 A. 10분의 4분의 10분의 6.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뭐 1.5라고 하셔도 되고 2분의 3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단위가 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톤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생산되는 총 비닐의 양은 1.5톤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등비급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요. 근데 사실 이런 문장제 문제도 있지만 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도형과 등비급수거든요. 도형과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랑 도형이 정말 많이 연결돼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만 잠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도형에서는 첫 번째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형과 등비급수가 나올 때는 대부분의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닮음인 도형이 나와요. 그럼 닮음인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계산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닮은 비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공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공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요, 그냥 1 닮은 비, 이거 공비분의 첫 번째 도형의 길이, 첫 도형 길이. 요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요. 닮은 비가 도형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죠. 그 닮은 비의 제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왜냐하면 넓이는 제곱단 면적이기 때문이죠. 첫 도형의 넓이. 요걸 기준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해결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안녕.